수천 개의 조명이 무대를 강렬하게 비추고 관중의 숨소리마저 멎어버린 그 순간 한 남자가 조용히 바이올린을 들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김용빈. 많은 이들이 그를 트로트 왕자로 알고 있지만 그날 밤 무대에서 펼쳐진 그의 모습은 단순한 가수를 넘어선 존재였습니다. 바이올린 선율이 공기를 가르고 그의 목소리가 그 위를 날아다녔습니다.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이 이중 퍼포먼스는 단순한 연주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편의 드라마였고 관객들에게 전율을 안겨주는 압도적인 경험이었습니다. 어떤 재능은 타고나지만 김용빈의 재능은 마치 하늘이 손수 깎아 만든 보석처럼 정교하고 완벽했습니다. 그가 연주하는 첫 음이 울려 퍼지는 순간 객석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착각에 빠져들었습니다. 바이올린과 노래가 하나가 되는 경이로운 무대, 그 뒤에는 우리가 알지 못했던 깊고 비밀스러운 이야기가 숨어 있었습니다. 그는 어떻게 이토록 완벽한 예술을 창조하게 되었을까요? 그의 눈빛 속에 담긴 고독과 열정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요? 지금부터 미스터 트롯 무대를 뒤흔든 이 천재 아티스트, 김용빈의 베일에 쌓인 이중생활과 그를 둘러싼 충격적인 진실을 파헤쳐 봅니다. 오늘 여러분은 음악의 경계를 넘어선 한 인간의 진짜 이야기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잠깐만요. 이처럼 흥미진진하고 가슴 벅찬 이야기를 더 많이 보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구독이 저희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이 노래는 아버지께 바칩니다. 스포트라이트가 터진 그 순간 김용빈은 떨리는 목소리로 무대 위에 섰습니다. 관객석은 숨을 삼키는 듯 조용했고 오직 핀 조명만이 그의 얼굴과 새하얀 마이크를 비추었습니다. 그 한마디가 끝나기도 전에 객석 여기저기에서 훌쩍이는 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사람들은 이미 예감했습니다. 오늘 이곳에서 무언가 거대한 이야기가 펼쳐질 것임을. 그가 첫 음을 뱉어내자마자 슬로모션처럼 느리게 가슴을 파고드는 멜로디가 공연장을 휘감았습니다. 제목은 기다림의 끝. 아버지를 향해 21년 동안 쌓아둔 그리움과 용서를 한 줄 한 줄 실로 꿰매듯 엮어놓은 곡이었습니다. 어디쯤에 서 있었나요? 내 마음 들리나요? 라고 속삭이는 대목에서 관객석 곳곳이 물결처럼 흔들렸습니다. 어느 중년 여성은 손수건으로 눈시울을 훔쳤고 젊은 남성 팬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무대 뒤 스태프조차 고개를 돌려 눈가를 닦았습니다. 그러나 정작 김용빈은 울지 않았습니다. 마치 스스로를 단단히 묶어 두기라도 한 듯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고 표정은 의연했습니다. 이 노래는 울음이 아니라 약속지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공연 전날 밤 대기실에서 작게 새긴 다짐을 누구도 모르게 되고 또 되뇌었습니다. 이제는 무대 위에서 흘리는 눈물이 아니라 음악으로 보여주는 용서가 필요하다고. 노래가 절정을 향해 치닫자 LED 스크린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거기엔 흑백으로 인화된 가족 사진 한 장이 비춰졌습니다. 어머니, 그리고 그 옆에 처음 보는 남자의 웃음.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남자의 왼쪽 눈가엔 깊은 주름이, 오른손엔 미세한 떨림이 찍혀 있었습니다. 바로 김용빈의 아버지 김철수였습니다. 관객들은 웅성거렸습니다. 그가 왜 이제야? 그리고 왜 사진 속에서만 나타난 걸까? 곡이 끝나자 무대 화면이 컬러로 전환되며 사진 속 인물들이 생생한 영상으로 이어졌습니다. 김철수가 무릎 꿇고 미안하다라고 말하던 장면, 김용빈이 그 손을 가만히 들어 올려 가슴에 얹던 장면이 차례로 흘러갔습니다. 그제야 사람들은 슬픔과 안도, 경악과 환호가 뒤엉킨 감정을 한꺼번에 분출했습니다. 누군가는 드디어 라고 외쳤고 누군가는 믿을 수 없어 라고 소리쳤습니다. 영상이 끝났을 때 김용빈은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저와 가족에게는 아직 말하지 못한 반전이 하나 더 있습니다. 객석이 숨을 삼켰습니다. 스크린에는 다시 사진 한 장이 나왔습니다. 같은 공원, 다른 각도. 이번엔 사진 오른쪽 구석. 오래된 미끄럼틀 그림자 밑에 서 있는 한 소년이 보였습니다. 흐릿해 보였기에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지만 확대된 화면 속 소년의 얼굴은 김용빈과 놀랄 만큼 닮아 있었습니다. 그는 삼촌도 사촌도 아닌 김용빈의 이복 동생이었습니다. 제가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동생을 만나게 된 건
불과 한 달 전입니다. 관중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아버지가 가족을 떠나 있던 21년 동안 또 다른 가정을 꾸렸고 그곳에서 태어난 아이가 바로 자신의 동생이었다는 사실은 그에게조차 청천벽력처럼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김용빈은 눈물을 삼키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등을 돌릴 수 있지만 피는 돌아서도 다시 만납니다. 그래서 저는 용서하기로 했습니다. 아버지를 그리고 나를. 그날의 무대는 한편의 대서사시였습니다. 노래가 끝났지만 객석은 끝날 줄 모르는 기립 박수를 보냈습니다. 김용빈은 조용히 무대 아래로 내려와 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의 가족 이야기를 듣고 제 삶도 달라졌어요. 라며 그를 끌어안는 팬. 뜨거운 눈물로 볼이 젖은 채 인터뷰를 잊어버린 리포터. 스피커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늘을 바라보는 노년 부부까지. 그날 공연장은 단순한 콘서트 홀이 아니라 사랑과 용서로 엮인 거대한 가족 사진 속 풍경처럼 보였습니다. 방송이 나가자 전국이 들끓었습니다. 인터넷 실시간 검색어 1위에 김용빈 신곡, 2위엔 김용빈 가족 사진 반전이 올랐습니다. 음악 차트는 공개되자마자 상위권을 휩쓸었고 음원 플랫폼 서버가 한때 멈출 정도로 트래픽이 폭증했습니다. 라디오 DJ들은 이 곡이 트로트를 넘어 세대를 잇는 국민 발라드가 될 것이라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해외 팬들도 가세했습니다. 영어, 일본어, 스페인어로 번역된 가사가 SNS를 타고 퍼져나가며 이것이 진정한 K-트로트라는 해시태그가 번개처럼 번졌습니다. 하지만 정작 김용빈에게 가장 큰 변화는 숫자가 아니라 마음이었습니다. 그는 스튜디오에서 새벽까지 믹싱 작업을 하면서도 가끔 휴대폰으로 가족단체 채팅방을 열어봅니다. 아무리 바빠도 매일 잘 자요 라고 인사하기가 세 사람에게 생긴 새로운 규칙이었습니다. 어머니는 하루에도 몇 번씩 우리 막내 아들 잘하고 있지 라며 이복 동생 사진을 보내왔고 김철수는 간단한 이모티콘으로 미안함과 사랑을 대신했습니다. 그리고 김용빈은 거기에 오늘도 노래로 아버지를 안아드렸어요 라고 답합니다. 기적 같았던 상봉이 한 달, 두 달을 지나 어느새 일상이 되자 김용빈은 또 다른 계획을 세웠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무대에 서는 것, 그가 노래를 못 불러도 상관없어요. 옆에서 손을 잡고 서 있는 것만으로도 관객은 울 겁니다. 제작사에서는 난색을 표했지만 그는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를 녹음해 간주에 삽입하고 마지막 후렴에서 함께 사랑한다를 외치는 편곡본을 완성했습니다. 그 대담한 시도는 결국 다음 콘서트 예매 시작 3분 만에 전석 매진이라는 기록으로 이어졌습니다. 평론가들은 김용빈은 더 이상 그냥 떠오르는 스타가 아니다. 그는 서사를 노래하는 아티스트라고 평했습니다. 어떤 기자는 그의 가족사를 두고 현대판 오디세이야라고까지 표현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김용빈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가 원하는 건 거창한 미사여구가 아니에요. 아버지를 찾고 가족을 찾고 제자리를 찾았을 뿐이죠. 팬들은 그런 그의 담담함에 더욱 열광했습니다. 화려한 조명보다 거대 기획보다 진심 어린 한마디가 더 큰 울림을 준다는 사실을 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음악 방송 시상식 날 그는 넥타이를 꽉 조이며 무대 뒤 빈 공간에 섰습니다. 사회자는 트로트 부문 올해의 노래상을 발표하기 전 공명을 크게 외쳤습니다. 기다림의 끝. 조명이 터지며 환호성이 폭발했고 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상패를 들고 마이크 앞에 선 그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관객석 어디선가 들려오는 잔잔한 아들아 라는 울음 섞인 한마디에 숨을 들이켰습니다. 무대 위에서 다시 한번 가족 사진이 스크린에 떠올랐습니다. 흑백이었던 사진이 이번엔 포근한 색감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관객들의 박수는 점점 자장가처럼 부드러워졌습니다. 비상을 제 가족에게 그리고 가족 같은 여러분께 드립니다. 김용빈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저는 오늘도 노래합니다. 상처를 품은 모든 이들이 그 상처를 넘어가길 바라면서 그는 상패 대신 마이크를 가슴에 안고 천천히 퇴장했습니다. 그 짧은 걸음이 21년을 단숨에 뛰어넘은 길이었고 앞으로의 끝없는 여정을 여는 첫걸음이었습니다. 그 이후로도 기다림의 끝은 각종 축가와 위로의 현장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암 투병 중인 환자가 마지막으로 듣고 싶어 한 노래가 됐고 멀리 해외로 떠나는 군인의 배웅곡이 됐습니다.
김용빈의 가족 상봉 드라마는 단순한 감동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음악적 성취와 대중적 인기가 뒷받침될 때 비로소 완전한 스토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는 데뷔 후 5년 만에 발표한 싱글 앨범이 음원 차트 상위권에 입성하며 트로트계의 블루칩으로 떠올랐습니다. 특히 사랑의 끝자락과 눈물의 밤길은 발매 직후 멜론, 벅스 차트 3위권을 기록했으며 라디오 주요 프로그램에서 헤비 로테이션 곡으로 선정되며 전국 라디오 방송 횟수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그는 지난해 개최된 대한민국 트로트 페스티벌 2024에서 신인상과 인기상을 동시에 거머쥐었고 같은 해 메가 콘서트인 트루스타 페스티벌에서는 2만석 전석 매진 기록을 세웠습니다. 무대 위 카리스마와 무대 밖 따뜻한 인간미가 공존하는 그의 매력은 SNS에서도 입증됩니다. 공식 인스타그램 팔로워 수는 50만 명을 돌파했으며 팬카페 회원 수는 이미 2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유튜브 채널에 공개된 라이브 영상은 조회수 100만 뷰를 훌쩍 넘기며 해외 K-트로트 팬덤까지 확산되는 중입니다. MBN, TV조선 등 주요 예능 프로그램에도 꾸준히 출연하여 예능감과 노래 실력을 동시에 선보였고 특히 사랑의 콜센터에서 보여준 즉석 라이브 퍼포먼스는 조회수 30만 뷰를 기록하며 화제를 모았습니다. 무엇보다 김용빈은 노래로 팬과 소통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그는 매달 팬미팅을 열어 무대 뒤 일상을 공개하고 라이브 스트리밍으로 노래 추천을 받습니다. 이러한 열린 태도는 팬들의 충성도를 높였고 용빈 오빠라는 애칭을 부르는 팬층을 형성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친근한 인간미 덕분에 방송 및 광고주들의 러브콜이 쇄도합니다. 최근 한 광고에서 지급받은 러닝 개런티가 종전보다 3배 이상 상승하며 광고계의 블루칩으로 떠올랐습니다. 오늘도 그는 새로운 곡을 쓰고 있습니다. 제목은 사진 속. 포근한 기타 선율의 어머니의 웃음소리, 동생의 장난기 어린 콧노래, 그리고 아버지의 낮고 울림있는 한숨을 샘플처럼 섞어 넣었습니다. 완성되면 가족 사진을 앨범 커버로 쓰려고 해요. 그 말에 인터뷰 기자가 놀라 눈을 크게 뜨자 그는 수줍게 웃었습니다. 반전은 아직 남았거든요. 우리 가족 이야기는 앞으로 더 놀라운 챕터로 이어질 테니까요. 이처럼 김용빈의 신곡이 남긴 파장은 단순히 음원 1위를 넘어 우리 모두의 마음속 깊은 상처와 맞닿아 있습니다. 노래 한 곡이, 사진 한 장이, 반전 하나가 누군가의 삶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계속될 것입니다. 이 노래는 아버지께 바칩니다. 그 한마디가 울려 퍼질 때마다 우리는 다시금 사랑과 용서의 힘을 믿게 됩니다. 김용빈의 무대가 꺼진 뒤에도 그 노래가 남아 우리를 안아주듯 상처 위에 새긴 화해의 노래는 끝난 뒤에도 오랫동안 세상을 위로할 것입니다. 그는 여전히 진화 중입니다. 현재도 김용빈은 새로운 악기, 새로운 장르, 새로운 무대에 도전 중입니다. 그는 멈추지 않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저는 아직도 배움의 길에 있습니다. 완성은 없어요. 매 무대가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 여정의 중심엔 언제나 사랑과 감동이 있습니다. 우리는 김용빈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제 누군가 묻는다면 지금 이 시대의 대표 아티스트가 누구냐? 고 답은 명확합니다. 김용빈입니다. 감정과 기술의 경계를 넘는 예술, 그 본질은 무엇일까요? 김용빈의 무대는 단순한 퍼포먼스를 넘어서 있습니다. 그의 바이올린 연주와 노래는 기술적인 완벽함을 바탕으로 관객의 마음을 어루만집니다. 많은 이들이 그를 천재라 부르지만 정말 중요한 건 그의 음악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묻고 싶습니다. 우리는 예술에서 무엇을 보고 싶은가? 완벽한 음정과 리듬인가? 아니면 가슴을 울리는 감동인가? 김용빈의 무대는 그 질문에 대답하듯 양쪽 모두를 품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예술의 본질에 가까운 모습이 아닐까요? 무대를 지휘하는 자, MC 김동건의 존재감은 왜 특별할까요? 김동건의 이름은 이미 방송계의 전설로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단순히 오래된 존재가 아닙니다. 김용빈과 함께한 무대에서 그는 관객의 감정을 정리해주고 아티스트의 혼란스러운 감정을 조화롭게 엮어주는 연결자의 역할을 합니다. 진행자는 과연 어떤 존재일까요? 그저 말을 잘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무대를 완성시키는 마지막 조각인가?
김동건은 단순한 MC가 아닌 연출자에 가깝습니다. 그의 존재는 김용빈이라는 폭풍 같은 예술을 고요히 감싸주는 파도처럼 느껴집니다. 관객은 왜 AI 같다고 표현했을까요? 김용빈의 무대를 보고 나온 평가 중 하나는 그는 AI 아닐까? 라는 놀라운 반응이었습니다. 이 말에는 두 가지 시선이 존재합니다. 첫째, 그의 기술적 완성도가 너무 높아 인간을 초월한 느낌이라는 찬사. 둘째, 그만큼 감정 표현조차도 너무 정교해서 기계적인 완벽함을 느낄 수 있다는 우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예술은 인간적일수록 좋은가? 아니면 완벽할수록 가치 있는가? 김용빈은 이 두 경계를 넘나들며 양쪽 모두를 만족시키고 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짜 예술가의 길이자 위대함이 아닐까요? 무대를 넘는 철학, 예술은 치유가 될 수 있을까요? 김용빈은 단순히 노래하고 연주하는데 그치지 않습니다. 그는 사람의 마음을 알아주는 음악을 꿈꿉니다. 이는 그가 가진 철학이며 그 철학이 음악에 녹아 있기 때문에 무대는 단순한 공연이 아닌 치유의 장이 됩니다. 그렇다면 예술의 역할은 무엇인가? 대중을 즐겁게 하는 것인가? 아니면 고통받는 사람을 위로하는 것인가? 김용빈의 철학은 단호합니다. 그는 음악은 사람을 안아주는 존재여야 한다고 말합니다. 팬들이 그의 노래에 울고 웃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은 아닐까요? 팬덤의 반응, 그 속에 담긴 시대정신은 무엇일까요? 내 인생도 예술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말은 단순한 팬심이 아닙니다. 그것은 현대인이 느끼는 고립과 공허 속에서 김용빈의 예술을 통해 희망을 본다는 고백입니다. 그의 팬덤은 단순히 좋아한다는 차원을 넘어 그를 통해 자신을 회복하는 커뮤니티처럼 느껴집니다. 오늘날 아티스트는 팬들에게 어떤 존재여야 하는가? 단지 스타가 아닌 삶의 일부가 되는 존재. 김용빈은 이미 그 길을 걷고 있습니다. 다재다능함이 곧 진정한 아티스트의 조건일까요? 노래, 바이올린, 토크, 무대 매너. 김용빈은 모든 것을 해냅니다. 그래서 그는 만능 아티스트라는 수식어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물음이 생깁니다. 과연 모든 것을 잘하는 것이 진짜 아티스트의 조건일까? 혹은 한 가지를 깊이 파고드는 장인 정신이 더 중요한가? 김용빈의 경우 다재다능함은 표면적인 능력의 집합이 아니라 표현의 다양성으로 연결됩니다. 그러므로 그는 단순한 능력자가 아닌 표현의 철학자입니다. 김용빈의 미래, 그는 어디까지 진화할 수 있을까요? 그는 멈추지 않습니다. 새로운 악기를 배우고 새로운 장르를 시도하며 새로운 무대에 오릅니다. 지금까지도 놀라운 행보였습니다. 더 기대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는 정점을 찍기 위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완성이 없는 여정을 계속한다는 것, 그것이 진정한 예술가의 자세가 아닐까요? 그의 다음 무대는 또 어떤 감정을 줄까요? 혹시 여러분은 지금 김용빈이라는 시대의 아티스트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실감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와 함께한 무대, 그 순간은 단지 한 장의 영상이 아닌 우리 인생의 한 페이지가 될 것입니다. 전체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재미있는 영상을 보시려면 채널을 구독해주세요.